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영상 정보의 표현입니다. 영상 정보의 표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건 우리가 뭘 어디로 보느냐,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잠시 눈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뭐 그냥 막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눈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 앞에 홍채라고 된 부분이 있죠. 홍채가 바로 뭐냐면은 눈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눈을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이 바깥, 이 안쪽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 동공, 그렇죠? 동공.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 부분이 홍채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에요. 그 수정체는 이제 볼록 렌즈 하는 역할이고, 수정체를 조절시키는 게 선모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모양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 두께가 조절됩니다. 그 가깝고 먼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맥락막이라는 게 있는데, 맥락막은 뭐냐면 어둠 상자, 암실 역할을 합니다. 맥락막이 없으면은 반사돼 가지고 물체가 여러 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반하고 망막이 있죠. 망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거는 시각세포, 시세포입니다. 시각세포. 시각세포가 있는데, 시각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시각세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냐면요. 간단하게 명암하고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암과 형태. 이걸 갖다 우리는, 막대세포라고 합니다. 옛날에 배우신 부분은 이걸 간상세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간상. 근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 막대세포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컬러죠. 색깔과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뿔세포입니다. 원뿔세포. 자, 원뿔세포. 원뿔세포는 옛날에는 원추라고 했죠. 원추. 이것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의미 없습니다. 막대세포, 원뿔세포.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얘입니다. 원뿔세포. 얘가 색깔을 감지하는 거예요. 색깔을 감지하는 것이고, 세계 3요소가 있죠.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계 3요소. 이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세계 3요소. 바로 뭐냐면 빛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즉,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이거 표시해 드릴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게 녹색이 없네요. 그쵸?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냥 노란 거를 초록으로 잡겠습니다. 노란 거를 초록으로. 교재는 뭐냐면 초록 색깔입니다.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강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할게요. 초록색. 자, 이게 바로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이 합쳐지면서 다양한 색깔을 해요. 그럼 이 색깔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어디라고요? 원뿔세포입니다. 그 원뿔세포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거기 뭐냐면 169페이지에 빛에 인식해가지고 원뿔세포 나와 있죠? 원뿔세포. 역시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청원뿔, 녹원뿔, 적원뿔. 거기 적혀 있죠? 청, 녹, 그 다음에 적. 세 가지의 원뿔세포. 이렇게 돼 있죠. 그 원뿔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삼원색을 받아들이면서 합쳐가지고 나타나는 색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빛의 삼원색, 빨강과 파랑이 합쳐지면은 무슨 색깔이냐면은 거기 잘 나와 있죠. 자홍입니다. 자홍.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은 노란색입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이 합쳐진 게 청록색이에요. 청록. 그리고 다 합쳐지면은 흰색입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거든요. 자, 뭐 원뿔세포 역시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각각의 색에 합성된 걸 우리 뇌에 보냅니다. 뇌에 보낼 때 뇌가 인식하는 거는 전기신호입니다. 모든 감각신호가 갈 때는 전기신호가 가서 뇌에서 판단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앞부분 지금 이 부분 빛의 삼원색, 그 다음에 눈의 형태, 그리고 원뿔세포까지 해드렸습니다. 169페이지에 이런 뭐가 있냐면 표가 하나 있죠.
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파장이 있어요. 파장은 제가 1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시광선 파장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크고 작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거, 길수록 무슨 색깔이라겠죠? 적색입니다. 빨간색. 파장이 짧을수록 무슨 색깔이라고요? 파란색이요. 이것까지 외우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보면은 청원뿔 세포 영역 이 정도. 그 다음에 초록 녹원뿔 세포.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얘기해드린 녹색이 없어 이 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적원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영역에 오는 빛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합쳐지면서 여기는 다 합쳐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합쳐진 세 개 영역이 우리가 감지해가지고 망막에 있는 바로 원뿔세포 칼라색입니다. 이걸 감지해서 뇌에 보냅니다. 그래서 뇌는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동영상 이런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169쪽에 3번 맨 밑에 박스 3번 있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영상 화면을 갖다 나타내는 것. 쉽게 말해가지고 TV 브라운관, 옛날엔 브라운관이죠. 브라운관이 혹은 뭐냐면 모니터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스플레이. 이러고 디스플레이 요즘 와가지고 디지털이죠? 스마트폰도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화소, 1600만 화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소가 증가할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저장할 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아날로그에 근접한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화소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용량이 큰 겁니다. 화소수가 많다는 거 죄송합니다. 화소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 그만큼 큰 용량을 저장하니까 표현될 때 자연과 비슷하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혹은 디지털 TV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바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TV입니다. TV. 자, 거기 맨 처음 나온 게 CRT TV 나왔죠. CRT TV. 이게 브라운관 TV예요. 옛날에 뭐냐면 진공관 크게 있는 거 있죠. 지금은 다 사용 안 하죠. 물론 아직까지 브라운관 TV가 좀 존재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이제 브라운관 TV가 지금 가전제품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디지털 TV로 바뀌었죠. 그래도 간격이 좁고, 브라운관 TV는 진공관이니까 뒤에가 굉장히 크죠, 부피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디지털 TV로 해가지고 굉장히 얇아지고 있죠. 자, CRT 브라운관 TV. 죄송합니다. 전자총에 의해 방출된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RGB는 뭐냐면요,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냥 빛의 삼원색.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걸 CRT, 즉 옛날 브라운관 TV도 알아두시고요. 그 진공이었죠, 진공. 자, 그 다음에 LCD TV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LCD TV는 뭐냐 그러면요, 액정입니다. 액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은 고체하고 액체 사이를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전압이 안 걸렸을 때는 액정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배열이 불규칙입니다. 액정 배열이 불규칙인데 전압이 안 걸렸을 때요, 전압이 걸리면 규칙적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액정을 가지고 만든 TV가 LCD TV입니다. 그래서 요즘 LCD TV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거 PDP나 그 다음에 LCD TV가 있었어요. 그 LCD TV 지금 있고, 지금은 LED나 OLED로 가고 있죠. LCD 액정의 편광현상. 편광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은 횡파니까요, 이렇게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이 막 나오죠. 진동하는 빛이 나올 때 편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가는 유리관에 이렇게 가는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두 개의 유리판을 갖다가 겹쳐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상태라면은 이런 빛은 통과 못합니다. 오로지 이렇게, 즉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빛만 통과돼요. 이 상태에서 보면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빛이 오겠죠. 근데 얘를 보세요. 막고 있죠. 여기는 통과를 못합니다. 손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통과되는 거죠.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쪽으로 어긋나게 90도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쪽으로 통과한 빛이 여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까맣게 보여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편광현상이라고 합니다. 편광현상. 그래서 편광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평광현상.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평광편을 지나면 평광판의 평광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하고 이 방향 빛만 통과. 얘네들은 통과 못하고 얘만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 통과 못돼요. 근데 얘만 통과됐으니까 얘만 오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 빛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빛이 이렇게 오는 빛이니까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규칙적 배열이라고 했죠. 이 전압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평광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 LCD TV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평광 그림 나왔습니다. LCD 원리 그림이 나왔는데 거기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모양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는 보세요. 이 위에는 이런 색으로 되어 있죠. 평광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그 옆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평광판이. 근데 여기에 전압이 안 걸려 있습니다. 안 걸려 있으면 액정이 분자 비율이 어떻다고요? 지멋대로라겠죠? 지멋대로인 경우는 이쪽으로 통과한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회절, 꺾입니다. 꺾이면은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빛이 통과됩니다. 이건 전압이 안 걸렸을 때예요. 전압이 걸린 거,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전압이 이렇게 걸렸어요. 전압이 이렇게 걸렸으면 어떤 거냐면 이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빛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통과를 못 시키죠. 규칙적 배열이니까. 그래서 전압이 걸리면 검은게,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전압이 안 걸린 부분만 빛이 통과하는 원리가 LCD TV입니다. 장점 볼게요. 4번. 전력 소모가 낮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옛날 액정은 뭐냐면 그 전자계산기 그런 게 다 액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 볼게요. 단점. 얘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니까 광원이 있어야 돼요. 광원을 우리가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 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RGB, 화소가 필요합니다. 칼라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PDP TV입니다. PDP는 요즘 안 나와요. 최초에 나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체 상태 이온 물질, 이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기체 상태 이온 물질. 이온 물질이라는 건 전기를 떴다는 겁니다. 기체가 전기를 띈 것 같다 우리 플라즈마라 그래요. 이걸 이용하는데 얘를 이용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고온이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체 방정식 나왔죠. 플라즈마에서 나온 빛이 역시 RGB, 역시 마찬가지로 칼라 필터죠. RGB, 레드죠.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청록, 그 다음에 적색, 초록, 그 다음에 파랑, 세 가지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PDP TV입니다. PDP는 지금 거의 사양화돼가지고 안 나오죠. 자, LED가 나오는데, 이 LED부터가 더 소형화가 되는 거예요. LED는 뭐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게 청색, 적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빛을 내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TV가 LED예요. 스스로 빛을 내죠. 그 다음에 OLED는 뭐냐면은 역시 각 화소, LED도 화소마다 RGB, 세 개의 화소마다 색깔을 나타내는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OLED도 마찬가지로 각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데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유기발광. 유기라는 얘기는 무기물이 아니라는 거죠. 생체적인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낚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럼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나오면은 LCD입니다. LCD 액정. 이 정도 알아두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LED. 이것도 알아두세요. LED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낸다. 다이오드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낸다. 알아두시고 LCD 액정은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광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 표현 장치 중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뭔가
딱 보이시죠? 아, 디지털.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고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죠. 그 이진법을 사용해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이진법. 역시 이 디지털 카메라는 빛을 갖다가 뭐로 바꾸냐면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저장합니다. 바꿔서 저장될 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죠? 디지털이죠. 디지털.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화면을 볼 때는 거꾸로 가겠죠? 아날로그로 바뀝니다. 아날로그. 역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소라는 거, 픽셀. 화소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 칸마다 하나하나마다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초록색, 빛의 삼원색을 낼 수 있는 다이오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화소, 픽셀, 화소가 많아지는 거고 보다 더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저장 정보는 많아지겠죠. 용량은 커진다는 거. 이 정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CD라고 해가지고 71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71페이지. CCD는 뭐냐면 전화 결합 소자라는 뜻이에요. 전화 결합 소자. 이건 뭐 어떤 작용을 하냐?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빛을 전기 신호로 우리 눈의 망막의 시각세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각세포에. 역시 171쪽 페이지 2번 위에 보시면요. 수백만 개의 직광장치, 빛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광장치는 하나의 화소. 그래서 이 화소가 크면 클수록 보다 더 깨끗한, 화소수가 많을수록, 죄송합니다. 화소수가 많을수록 보다 더 깨끗한 영상을 얻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광센서는 빛만 감지합니다. 그럼 바깥으로 저장된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이 바로 칼라 필터입니다. 칼라 필터도 마찬가지로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우리 RGB, 바로 세 개의 녹색, 그 다음에 적색, 청색을 가진 이 세 개의 칼라 필터를 가지고 영상을 구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니까 디지털로 저장된다. 이것까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를 잠깐 거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고요. 일단 거기 렌즈에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에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가지고 렌즈에서 CCD에 상이 맺힙니다. 굴절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 렌즈를 통과하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이게 굴절입니다. CCD에 상이 맺힙니다. 맺히면은 이걸 갖다가 뭐로 해줘야 되냐면 전기 신호로 바꾸고 디지털로 저장해야 돼요. 그렇죠? 전기 신호 받고 디지털로 저장된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 밑에 보이시죠? 메모리 카드. 여기는 뭐냐면 카드 안에는 디지털로 저장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은 제가 꾸준히 뭐라고 드렸냐면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저장되는 것만 디지털이에요. 이 정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 실생활 용품이다 보니까 문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도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은 디지털, 보는 거는 아날로그다. 그럼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에 뒤에 화면에 산이나 영상 같은 그런 화면이 뜰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이 영상 제스 뭐냐?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본다는 건 다 아날로그고 저장되는 형태만 디지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시각에서 색을 감지하는 세포 그랬죠? 바로 원추 세포고, 원추라고 나왔는데 원추도 되지만은 이제는 원뿔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원뿔 세포로 바뀌었습니다. 원추도 틀린 건 아니에요. 원뿔 세포고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빛의 삼원색처럼 청원뿔, 녹원뿔, 적원뿔이 있다 이거예요. 자, 2번에 빛의 삼원색 나왔죠? 빨강, 파락, 그 다음에 초록이죠. 네, 빨강, 파랑, 초록. 그 다음 3번 LCD는 평강판이 위하고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액정이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영상을 퍼뜨린다. 여기서 LCD의 액정은 액체와 고체를 중간 정도 성질, 액체의 성질, 고체의 성질 다 갖고 있고,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는 불규칙, 걸리면 규칙적으로 변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반도체 들어갑니다. 반도체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안 내거든요. 하지만 그 반도체 역시도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